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9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1159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드래곤이 붉은 머리 여성을 만났고 그녀가 드래곤에게 자신의 두 아들인 샴록과 샹크스를 갓벨리 참사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래곤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해군으로서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공개된 디테일은 드래곤과 로저 해적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샹크스가 로저 해적단에 의해 길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드래곤 역시 그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저 해적단을 쫓던 함대와의 전투에서 폭풍이 나타난 것이 드래곤의 능력 때문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요. 이번 1159화 회상 장면에서는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으나 역사에서 지워진 갓벨리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오다 작가는 전설적인 인물들의 내면 묘사와 함께 각 디테일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록스는 알려진 것처럼 사악한 해적이 아니라고 믿었고 저 또한 정부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죄악은 아닐 수 있다는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공개된 원피스 1159화에서 등장하는 드래곤과 샹크스 그리고 검은 수염까지 상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년 전 어느 날 누군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통적인 인간 사냥 게임을 준비합니다. 붉은 머리 여성이 그를 반갑게 맞으며 샹크스와 샴록이 그의 쌍둥이 아들임을 밝힙니다. 갈링은 놀라워하며 아들들이 귀엽다고 칭찬하지만 곧 갓벨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돌연 차가운 표정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는 검을 뽑아 붉은 머리 여성을 중상 입힙니다. 바로 그때 해군 함대가 천룡인을 보호하기 위해 갓벨리에 상륙하고 갈링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아내를 이미 골랐다고 말합니다. 사실 샤키를 납치하여 성지 마리조아에 감금하고 3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의 특별 상품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갈링이었습니다. 올해 게임의 승자는 샤키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다는 천룡인들의 추악함을 갓벨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군이 섬에 상륙하자 주민들은 혼란에 빠져 도망쳤지만 해군에 의해 섬이 포위되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겨우 17세였던 드래곤을 봅니다. 그는 갓벨리 사건의 해군 소속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드래곤은 사람들을 해치고 싶지 않아 공격하려는 이들에게 마취탄만 쏘았습니다. 그는 상급자에게 임무에 대해 물었지만 윽박지르는 바람에 자신이 어떤 죄악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드래곤은 세계 정부와 해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 오래전부터 드래곤의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다는 이번 챕터에서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번 갓벨리 회상에서 드래곤의 심경 변화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갓벨리에서 천룡인의 편에서 싸웠던 해군의 가프가 있었던 것도 드래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800년 만에 데비 일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갓벨리였습니다. 데비 일족은 800년 동안 숨어 지냈고 심지어 갓벨리에 수백 명에 달하는 일족 전체가 있었다는 것에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샹크스의 어머니도 데비 일족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붉은 머리카락을 특징으로 가졌을까요? 그렇다면 왜 티치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을까요? 갓벨리에서 노예였던 2살배기 티치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했을 때부터 말이죠. 이때의 티치는 이미 갓벨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티치의 계획에 대한 진실과 함께 큰 놀라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대회의 상품이었던 6개의 악마의 열매가 사실은 9개였다는 것입니다. 9개의 열매 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특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있는 3개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악마의 열매를 상품으로 걸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9개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중 카이도와 쿠마의 열매 단 2개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의 열매 능력은 미지수입니다. 더 엄청난 것은 록스 디지백이 배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진짜 이름이 록스가 아니라 이 일족의 시조인 데비 디 존스의 이름을 딴 데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뒤에 일족이 몽키 가문이나 트라팔가 가문처럼 각각 시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세계는 레벨리처럼 여러 가문의 왕들이 지배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갈링은 어떻게 그들을 알아봤을까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았는데 말이죠. 데비 일족 스스로 정체를 밝혔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붉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록스의 머리는 검은색과 밝은색, 두 가지 색을 가졌습니다. 이 밝은 색이 붉은색일 수 있습니다. 샹크스와 샴록의 어머니는 붉은 머리였고 샹크스도 그 색을 물려받았습니다. 갈링은 그녀와 아이를 낳은 뒤 그녀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살되어야 할 데비 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데비 일족의 피를 이어받되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티치의 머리는 검은색일까요? 록스의 머리색에 검은색이 섞여 있었고 티치의 어머니가 데비 일족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어머니의 검은 머리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록스는 아들의 존재를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티치가 록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오로성에게 알린 것은 아마도 샹크스일 것입니다. 그는 왜 말살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조이보이가 최초의 해적이었다면 데비 존스는 공백의 100년 동안 조이보이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활동하며 이모에게 맞섰던 인물일 것입니다. 록스가 이모에게 나는 데비디 존스를 동경한다고 말했을 때 이모는 과거의 숙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의 관계는 로저와 록스 혹은 루피와 티치의 관계와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록스는 갓벨리에서 자신의 아이를 구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티치에게 자신의 의지를 계승시켰을 것입니다. 티치가 어릴 때부터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이유는 어둠 열매를 찾을 확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드래곤은 샹크스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샹크스와 샴록을 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샹크스가 들어있던 상자는 악마의 열매 상자와 동일했습니다. 드래곤은 이 혼란 속에서 전설적인 열매를 먹고 샹크스를 빈 상자에 넣어 구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열매가 바람 혹은 폭풍과 관련된 능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우리가 드래곤의 능력이 강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죠. 하지만 갓벨리 상품으로 나올 만한 악마의 열매를 드래곤이 획득할 수 있었다면, 획득 후 해군을 배신하고 혁명군을 만들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면 드래곤의 강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카이도의 청룡 열매 역시 이곳에서 나왔으니까요. 저는 드래곤이 최소 카이도급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드래곤은 원피스 초창기 디자인된 캐릭터이고 당시 강함의 척도 중 가장 높은 밸류는 악마의 열매였기 때문에 오다 역시 충분한 설정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